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채널A가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초 택시기사에게 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은 자기 집 근처에 봤을 때 깨우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 근처에서 정차 중일 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 과연 이 특가법에 걸리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자, 승차 하차 중에도 폭행을 하게 되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차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 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이용구 차관이 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특가법 적용인데, 왜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덮어버렸을까요? 게다가 이용구 차관은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서에 불러가 조사를 하고 가해자인 이용구 차관은 아예 경찰서에 오지도 않고 파출소 임의동행도 불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사건을 덮었을까요? 이제 윗선 개입 의혹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이 택시기사는 이 첫날 119에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진술했을 때 분명히 달리는 차 안에서 이용구 차관이 욕설을 하고 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는 멱살을 잡았다, 욕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일 때 했던 이 행동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특가법 적용 사항입니다. 왜 경찰은 이렇게 이용구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일까요? 자, 어젯밤 채널A 보도가 나온 뒤 조선중앙 등이 속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사흘 동안 이 택시기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채널A는 택시가 달리는 중에도 이용구 차관이 위험한 행동과 폭언을 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 택시에서 잠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6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자,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택시기사의 최초 피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멱살을 잡힌 일 말고도 운행 중 이 차관의 다른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뒷자리의 이 차관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이었습니다. 자, 이 차관이 멱살을 잡은 시점도 운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진술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때 내릴 곳을 묻자 이 차관이 갑자기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 목 부위는 나중에 멱살을 잡았다고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최초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피해자 조사에서 이 발언들을 모두 번복했습니다. 이 차관이 운행 중 뒷문을 열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 멱살을 잡은 것도 차량이 멈춘 뒤였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찰에 말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택시기사는 전날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화로 경찰에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라서 그런지 파출소의 임의동행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원에 불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경찰 윗선이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한테 어떤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협박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택시기사가 사흘 만에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이걸 보면 마치 겁에 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택시 내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새로 수사할 경우 협박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 게이트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 오를 만큼,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고 민변 출신이고 이 정권 인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인 이용구 변호사의 음주 욕설 폭행 사건을 이렇게 무마했다면 이건 정말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서초경찰서는 일단 이 첫 진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고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서초 파출소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 보고서에도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웬일인지 지난달 9일 사흘 뒤에 경찰 출석에서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출석에서는 멱살을 잡았다.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에서는 차가 멈춰 있었다. 생각해보니 이 차관의 욕이 나를 향한 것도 확실치 않았다. 당황해서 처음에 욕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사흘 만에 바뀔 일입니까? 오히려 사고 발생 직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자, 이동 중인 차량의 운전자 목을 잡았다. 이거는 뭐 백발백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입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했다. 이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진술했을까요? 이런 진술들은 누군가의 법률적 조언이나 법률적 압력이나 법률적 지시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대검찰청은 이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제대로 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할 곳은 대검 형사부장 이종건입니다. 이용구 차관하고 이종건 투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공정한지 정의로운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용구 차관의 이 택시기사 욕설 폭행 사건은 한번 문재인 정권을 뒤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불거졌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은 얼마나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정권이 정의로운지 아니면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저래 이용구 차관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팩트가 나왔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또 이용구 차관을 감찰해준다면 이번에는 민심이 폭발하고야 말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